누군가는 말한다. 쉰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후반전이 막 시작된 지점일 뿐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직장에서의 입지는 불안해지고 자녀는 여전히 손이 많이 간다. 게다가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하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막막하기만 하다. 퇴직 후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지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50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후 생존을 위한 3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을 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정훈 씨 이야기다. 52세에 다니던 중견기업에서 희망퇴직을 권유받았다. 사내 분위기상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걸 알았기에 제안을 받아들였고 퇴직금을 포함해 약간의 목돈이 생겼다. 그는 고민 끝에 퇴직금을 활용해 소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했다. 하지만 이내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브랜드에 대한 과도한 로열티, 생각보다 적은 유동인구,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매달 적자가 쌓였고 결국 2년 만에 폐업했다. 이후 그는 일용직으로 전전하며 근근히 생활비를 버는 중이다. 그는 말한다. 자신은 일할 수 있을 때 대비했어야 했다고. 퇴직금은 생활자금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걸 지키는 법을 몰랐다고. 두 번째 사례는 55세 주부 김순자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남편이 공기업에서 일하니 노후는 안정적일 거라 믿었다. 맞벌이를 하지 않았고 아이들 교육에 올인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남편은 56세에 조기 퇴직을 당했다. 국민연금은 몇 년 후에나 수령 가능했고 부부 모두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갑작스레 월 소득이 제로가 된 부부는 전세로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빼 반지하 월세로 옮겨야 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투자나 재무 설계에 대한 지식은 전무했다. 생활비가 급해 주식에 손댔지만 손실만 입고 말았다. 그녀는 말한다. 아이들만 바라보던 시절 자신을 위한 준비는 단 한 가지도 없었다고. 배우자에게만 의지하는 삶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세 번째 사례는 58세 공무원 출신 김영식 씨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왔고 정년까지 무사히 마쳤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수령 예정이었고 퇴직금도 적지 않게 받았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아졌고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여행을 다녀보기도 하고 취미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친구들은 하나둘 아르바이트나 컨설팅 일을 시작했고 그는 뒤늦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공직생활 노하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회수도 없었고 수익도 없었지만 점차 구독자가 생기고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서 그의 삶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그는 말한다. 돈만큼 중요한 건 일할 수 있는 동기이며 일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와 연결되는 감정의 끈이라고. 그는 그제야 노후를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 사례 모두 다른 배경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지만 공통된 교훈은 하나다. 노후는 단순히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에 대비한 다층적인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퇴 후 삶은 긴 여정이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시간은 오히려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소득, 건강, 인간관계, 자존감이라는 네 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제대로 된 노후가 가능하다. 이제 50대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첫째, 지금 당장 소득이 끊긴다면 나는 몇 달이나 버틸 수 있는가? 둘째, 지금 하는 일이 중단되었을 때 나는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셋째, 하루 종일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재무 설계는 물론 새로운 기술 습득, 인간관계 재정비, 일의 의미를 재정해야 하는 시간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용기다. 늦지 않았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도 빨리 늦어질 수 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선택이 모여 완성되는 시간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퇴직이 코앞이기 전에, 아니 바로 지금이 당신 인생의 생존 매뉴얼을 펼칠 시간이다. 50대라면 반드시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 언젠가란 말로 미룰 수 없다. 이제는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이들이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위에서 이야기한 세 사람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관점에서 노후 생존 전략을 풀어보자. 먼저 가장 시급한 건 수입 구조다.
단지 지금 직장에서의 급여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매우 위험한 구조다. 당장은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도 퇴직과 동시에 모든 게 무너진다. 이정훈 씨의 사례처럼 퇴직금에 기대 창업을 시도하거나 단기적인 소득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결정을 하는 순간 회복이 어려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소득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직무 경험을 살려 강의나 자문활동을 준비하거나 작게는 전자책이나 온라인 콘텐츠 판매처럼 퇴직 이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건 이 준비를 현업에 있을 때, 즉 시간이 있고 체력이 있을 때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익이 작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건 노후 생존의 핵심이다. 두 번째는 지출 통제다. 많은 이들이 월급이 끊긴 이후에도 예전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다 고통을 겪는다. 특히 자녀 교육비나 주거비, 부모 부양비 같은 고정 지출은 퇴직 이후에도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김순자 씨의 사례처럼 남편이 퇴직하고 곧바로 경제위기가 닥친 경우엔 더욱 그렇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감소에 맞춘 지출 구조 재설계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건 주거비다. 지금 사는 집이 노후에도 적합한 구조인지, 유지비는 얼마나 드는지, 이사나 다운사이징의 여지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그 다음은 보험과 금융상품이다. 보장과 비용이 불균형한 상품은 과감히 정리하고 노후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금 흐름이 빠르게 마르는 상황에서는 생활비 자체를 줄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소비를 줄이는 건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세 번째는 정신적 기반이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이 간과하지만 실제로 노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김영식 씨처럼 충분한 연금과 자산이 있어도 하루하루가 공허하고 무기력하다면 그 역시 실패한 노후일 수 있다. 문제는 이 공허함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닥친다는 점이다. 일하던 시절에는 바쁘게 사느라 몰랐던 정체성의 문제, 의미 없는 하루에서 오는 무력감이 퇴직과 동시에 밀려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신이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차분히 정리해야 한다. 취미를 갖는 것도 좋지만 단순한 소일거리를 넘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글을 쓰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배움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삶의 태도와 루틴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생존 전략의 핵심에는 자기 점검이 있다.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가진 자산과 소득은 얼마이고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5년 후에도 가능한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만약 그 답이 불안정하고 모호하다면 지금 당장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소득 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출을 슬림하게 만들고 나만의 의미 있는 시간을 설계하는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아직 은퇴하려면 몇 년 남았으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하지만 생각해보자. 준비는 시간이 있을 때 해야 한다. 은퇴를 코앞에 두고 허겁지겁 준비해봐야 선택지도 제한되고 실행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준비는 미래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다. 그리고 이건 단지 생존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는 투자다. 노후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하지만 준비된 노후는 선택할 수 있는 미래다. 이 둘의 차이는 단지 돈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다.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느냐,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당신의 60대와 70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지금의 50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행동이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움직임이 먼저여야 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작은 변화로도 충분하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한 공부를 시작하거나 지출 내역을 점검하거나 퇴직 이후 하고 싶은 일을 종이에 써보는 것. 그것이 바로 생존 매뉴얼의 첫 장을 여는 일이다. 늦지 않았다. 다만 더 미뤄선 안 된다.